잠실에서 20년 만에 신축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작은 평수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34평형으로 갈 때 추가 분담금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무래도 지금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입주권을 현재 매수하신다고 하시면 동호수 추첨 전에 매물을 이제 매수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합 매매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시고 실수 없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4년 9억대이던 LC와 리센츠가 정확히 10년 만에 26억이니까 이 값이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를 과연 매수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온리원 명품 임장 채널 헐헐의 임장 챌린지 출발합니다. 잠실이 사랑하는 골드, 잠실 롯데캐슬 골드입니다. 두개동의 주상복합이고요. 잠실 그룹 관계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잠실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잠실 강이 있었어. 강. 송파강이죠. 정확히 말하면 송파강이 있었는데 한강의 지류도 아니고 본류였어. 본류. 이제 송파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강과 이제 송파강이 이렇게 분기돼서 흐르고 있었는데 송파강을 개척해서 만든 곳이 잠실이죠. 그래서 여기 송파강의 흔적이 석촌호수, 정확히 한 78년에 석촌호수로 조성이 되고, 그리고 잠실은 이제 70년대에 한번 이제 개발이 되고 80년대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88년에 롯데백화점, 그리고 89년에 롯데월드 이런 식으로 잠실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잠실은 어떻게 보면 롯데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롯데기업에서 굉장히 공을 들인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게 보시는 바와 같이 롯데타워, 바라밤, 어디서든 다 보여, 그렇죠? 이런 마천루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 15층 아파트가 들어왔으니 잠실주공 5단지죠. 70년대이니까 벌써 50년 차 가까이 되는 잠실주공 5단지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딱 도미노처럼 쓰러져도 서로 부딪히지 않아. 여기가 광역버스 한층 주차장이 있어서 경기권의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서울을 간다라고 하면 잠실역 공영 환승 주차장까지 와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연간회원권 잠실 엄마들 다 가지고 있지. 저층은 모두 다 재건축이 됐어요. 1, 2, 3, 4단지 그리고 시형아파트가 2000년대 초에 2006년, 7년, 8년 이렇게 해서 일개 재건축이 됐고,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입주한 단지들 중에서 이제 중층 단지들이 남았죠. 지금 남아있는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잠실 5단지, 그다음에 진미크, 장미아파트, 아시아선수촌, 우성아파트 1, 2, 3, 4차 모두 중층 단지의 재건축이어서 저층의 재건축 시대는 1기로 끝났고, 그리고 이제 중층 단지들 재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따가 만나볼 진미크, 진주미성 크로바 단지가 재건축으로 지금 한창 2025년 연말 입주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 거의 잠실에서 20년 만에 신축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스레센트 트리즘 1, 2, 3, 4단지 쪽이 입지로 따지면 강남과 더 가깝기 때문에 입지상 우위는 이제 엘리트레가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재 부동산 트렌드가 2000년대 초의 아파트와 2020년대의 아파트가 또 많이 다르잖아요. 강남 중심으로만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 롯데타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그니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신천동 자체가 올림픽공원이나 롯데몰이라든지 그리고 석촌호수, 한강 이렇게 모두 다 접근성이 좋아서 신천동의 위상이 높아졌고, 또 그런 면에서 플러스 상품의 가치, 그래서 아무래도 잠실의 1기 재건축보다 20년 뒤에 늦게 들어오는 신천동에 있는 진미크가 잠실의 시세를 리드하는 그런 단지가 되겠죠. 만약에 신축단지가 엘리트레보다 시세를 리드하지 못한다면 잠실 전체에 있어서도 큰 매매가에 영향이 가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신축단지가 들어오고 나면
기존의 단지들보다 당연히 매매가가 수억 원씩 차이가 나는 잠실을 이끌어가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리센스는 상가의 1층 안쪽까지 이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이제 부동산이죠. 세대 수가 많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있죠. 뭐냐면 이게 토허가 뭐 실거주 할 수 있는데 그냥 다주택자가 실거주 용도로 살 수도 없는 거여서 무주택자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규제가 좀 철저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무래도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확실히 리센츠와 좀 단지의 배치가 좀 다르게 느껴져요. 워낙에 단지가 커서 한강변으로 동서남북으로 출입구가 있고, 그렇죠? 서문 쪽으로 나가면 바로 잠실 종합운동장 만날 수 있고요. 에이스와 리센츠는 잠실을 대표하는 단지이고요. 잠실주공 1단지와 2단지를 각각 재건축했죠. 2008년에 두 단지를 합한 11,000여 세대가 입주를 동시에 하면서 인근 아파트 시장의 전세가를 후두두둑 떨어뜨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분양가가 6억 초중반대. 분양가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2014년 8월에 엘스와 리센츠 시세를 트래킹했는데 매매가가 엘스와 리센츠가 각각 9억 3천, 9억 6천이었습니다. 2014년 9억대이던 엘스와 리센츠가 2024년 8월 현재 정확히 10년 만에 26억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34년에 돌아봤을 때 이 값이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를 과연 매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실거래가 등록이 좀 늦어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실거래가가 조금 늦게 올라오는 편인데 그래서 아마도 26억 이상, 제가 알기로는 26억 훨씬 이상 계약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3배가 훌쩍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10년 만에. 그래서 서울의 상승적인 아파트 에이스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좋네요. 리센츠가 단지 구성이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리센츠가 뭐 엘리트레파 중에서도 가장 또 거주지로서 인기 있는 단지인데, 단지 구성이 좋은 게 지금 초, 중, 고등학교 플러스 교육청까지 이렇게 단지 안에 있고, 그리고 요 학교들을 감싸면서 단지들이 되어 있어서 채광이나 아니면은 이런 개방감도 되게 좋습니다. 엘스나 리센츠나 다 좋은 단지인데 예전에는 리센츠가 조금 더 일반 매매가가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삼성역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쪽에서의 그 마이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에 따른 호재들 때문에 엘스가 또 한껏 따라와서 이제 엘스도 리센츠도 매매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스도 리센츠도 현재 26억의 실거래가 되었죠. 실거래가 워낙에 빠르게 경신되고 있다 보니까 또 이 방송이 나가는 때에는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잠신 초등학교, 단지 외부의 길을 건너지 않는 초품화 학교이죠. 이렇게 상가에서 바로 나오면
지하철 무려 2호선과 연결됩니다. 외선 순환은 2호선이 순환선이잖아요. 두 고리 내에서 바깥으로 순환하는 선이고, 내선 순환은 이제 강남역에서 사당역 쪽 방향으로 안쪽으로 순환하는 노선이죠. 그냥 단지 내 상가에 작은 보습학원들 그런 것들이 모여 있고, 트리지움 쪽에 송파의 학원가가 조금 몰려 있죠. 매미가 도심 속 매미는 이렇게 우렁차게 울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임실주공 5단지는 1978년에 입주한 3,930세대의 잠실 대장주입니다. 재건축 준비하고 있고요. 투기계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조합원 지위양도에 이제 제한사항이 생기는데,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된 지 3년이 또 지나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일시적으로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는 자유롭게 되고 있고요. 재건축 조합 설립이 되었으니까 스타트를 했는데, 최근에 또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의 비중이 17.3% 정도입니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 300%로 최고 층수 49층,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400%로 최고 층수 70층까지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실역이 가까운 쪽이 준주거 지역이고요. 그래서 최고 층수 70층의 위상을 잠실역 인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축 세대 수는 총 6,350세대로 기존의 3,000여 세대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어서 기존의 조합원들은 30평대 이상을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임대 아파트가 무려 1,622세대로 전체 세대의 25%를 넘는 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 공고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공고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제곱미터의 조합원 분양가가 최고 24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24억. 잠실주공 5단지는 평형이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1평형, 35평형, 36평형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평형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종전자산 추정가액이 25.5억이고 현재 공고된 34평의 조합원 분양가가 최고 24억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평수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34평형으로 갈 때 추가 분담금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최초의 30평대의 조합원이 40평대까지 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기간의 지체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종전 자산가 추정액 자체도 높기 때문에 잠실주공 5단지는 아무래도 그냥 헌집 줄게 새집 나오가 아직은 되는 그런 단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중층단지들은 본인의 돈을 주고 재건축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층 단지들의 재건축하는 그런 때처럼 헌집을 주면 새집을 무상으로 받는 그런 시대는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부담금, 분담금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왜냐하면 중층단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실, 둔촌, 고덕, 반포, 저층의 단지들이 재건축되던 그런 시대가 종료되고 중층 단지의 재건축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강의 공원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이 반포, 압구정, 그리고 잠실, 광진구의 뚝섬 유원지 쪽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동강 간격이 엄청나죠? 롯데호텔과 잠실 롯데월드 타워, 그리고 잠실의 업무지구하고 갤러리아 팰리스까지 보입니다. 맞은편 레이크 팰리스 트리지움, 그리고 리센츠까지. 와우.
고층 아파트. 자부심이었던 거죠. 고층에. 다 저층 아파트밖에 없었는데 우린 고층 아파트야. 그래서 최고 70층으로 또 짓습니다. 잠실 나루역 1분 컷 장미 아파트입니다. 장미 아파트는 1979년에 입주한 3,522세대의 1, 2, 3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1, 2, 3차가 각각 입주년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잠실나루역을 동쪽편에 끼고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28호선에 잠실역을 끼고 있습니다. 잠실의 업무지구 그리고 잠실 롯데월드, 타워, 한강,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도보 10분에서 2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고 인근의 마트와 상권들, 교통까지 잠실대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잠실의 알짜 입지입니다. 무엇보다 한강변을 잠실 5단지보다 길게 끼고 있어서 재건축을 하면 한 70% 정도의 세대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조합설립 인가가 된 단지이고 신통계획으로 재건축을 추진을 합니다. 최고층수 49층에 4,800여 세대로 재건축이 될 장미 아파트. 장미 아파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아파트와 상가의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상가를 독립정산제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신통계획으로 선정이 되면서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 간에 다양한 셈법이 개입이 되어 있어서 재건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 인가된 장미 아파트. 조합설립 인가가 2020년에 되어서 조합설립 인가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의 제한은 걸려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면서 잠실 내에서의 갈아타기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뜨등 파크리오, 엘리트 레파의 파크리오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에이스 리센츠 파크리오 이렇게 다 합하면 도합 한 8천여 세대가 들어온 거야. 동시에 엄청나지. 지금 돈주보다 훨씬 많은 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왔고 파크리오는 2008년에 입주했고 6,864세대.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헬리오시티와 둔촌주공이 입주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단일 단지로 따지면 가장 규모가 큰 곳이 파크리오였습니다. 근데 이제 헬리오시티와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보레온의 세대수로 밀렸네요. 그렇지만 6,800여 세대의 위용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중앙통로, 중통에 보면은 곱게 뻗어 있는 1, 2, 3단지로 가는 이 중앙통로와 매미. 그래서 이 중앙통로가 되게 포인트예요. 파크리오는 잠실나루역에서 이제 가까운 단지일수록 조금 더 매매가에 영향을 줘서 1단지, 2단지, 3단지가 되고 또 그렇다고 3단지가 제일 좋지 않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올림픽공원 접근성이 좋고 또 올림픽공원으로 가면 8호선과 9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단지가 또 골고루 좋고 그리고 파크리오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끼고 있어요. 이제 저녁 시간인데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이렇게 파크리오의 중앙통로에 퇴근하는 분들, 학생들, 직장인분들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고 이 밤에 지금 30도가 훌쩍 넘어가고 있어서 헛소리가 나옵니다. 리센치도 그렇고 단지 내 중학교를 끼고 있는데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없고 심지어 옆쪽에 있는 진미크가 학교를 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급 과밀 문제가 항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진미크가 입주하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는 잠실 쪽으로 중학교를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급 과밀 문제가 항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파크리오가 조경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이 배롱나무가 여름에 볼 수 있는 꽃인데 너무 예뻐. 조경을 잘하는 곳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다 이렇게 계절감 있게 나무와 꽃들을 배치해서 항상 눈을 즐겁게 해주는 조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3센치 파크리오 다 잠실에 있는 단지들은 조경을 참 멋지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한 15년차, 20년차 가까워 오면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조경이 되게 울창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잠실 르엘입니다. 파크리오와 마주보고 있는 일명 미크, 미성 크로바를 재건축하고 있는 잠실 르엘인데요. 롯데밭 잠실에서 롯데가 드디어 깃발을 꽂게 됩니다. 시그니엘과 마주보고 있는 잠실 르엘이고, 지금 청담동에서도 르엘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잠실에서도 르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00여 세대로 건축이 되고 있고, 여기는 후분양 아파트여서 아마도 올해 분양은 어려울 것이고, 내년에 일반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입주 목표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치고 74제곱미터부터 그 이하의 소형 평형까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오는 단지입니다. 롯데월드타워와 가장 가깝고, 잠실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잠실 나루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석촌호수를 도보로, 한강, 공원, 호수, 몰까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대단한 아파트입니다. 1800여 세대면 적은 규모는 아닌데, 주변에 워낙에 메가단지들,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 다음에 엘스 리센스, 파크리오 이런 단지들 5000세대, 6000세대, 10,000세대가 넘어가는 단지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세대수가 작아 보이는데, 18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진미크의 진을 담당하고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잠실 진주아파트와 미크, 진미크의 재건축 현장이고요. 진주아파트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로, 그리고 미크는 잠실 르엘로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잠실 진주아파트는, 레미안 아이파크는 2025년 12월 입주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가 평당 5,409만 원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10억 이상의 로또 청약이 예상되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현장입니다. 그리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하고 비슷한 시기에 방배 6구역은 평당 6,400여만 원대의 일반 분양가로, 잠실과 방배의 일반 분양가가 꽤 차이가 나면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물론 당연히 먼저 나온 순서대로 청약을 하겠지만 잠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점대가 69점이신 분들이 방배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배를 띄워놓고 잠실로 와야 하는지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잠실 나루역이나 잠실역과는 아무래도 르엘보다는 거리가 조금 멀긴 하지만, 바로 단지 앞으로 8호선 몽촌토성역이 이어져 있고 9호선 한성 백제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서 8호선과 9호선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고, 2호선도 버스편도 단지 앞 대로 쪽으로 많이 있어서 잠실역까지 두 정거장이면 이용할 수가 있어서 2호선, 8호선, 9호선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올림픽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 평형들이 올림픽공원 뷰가 잘 나오는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세대수 면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는, 잠실 내에서 20년 만에 나오는 신축 아파트가 되는 거죠.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진미크 모두 다 14억 원에서 15억 원이에요.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14, 15억 원이고,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 기준 타입별 최고가액이
24억이어서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뭐 6억, 7억 혹은 10억 이하로 서울의 웬만한 중상위권에서 재건축 구역에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합원 분양가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높아졌는데 분양가 상한제에 속하는 지역이어서 또 일반 분양가는 높아지지 못하는, 그래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 판에서 승리자는 로또 분양에 당첨되는 분들이겠죠. 파이팅! 그래서 두 개 단지 다 2025년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하반기에 이제 일반 분양을 할 거고, 르엘은 아마도 내년에 후분양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조합원 평형이 결정이 되고 동호수 추첨 전이어서 입주권을 현재 매수하신다고 하시면 동호수 추첨 전의 매물을 이제 매수하게 되시는 겁니다. 재건축이다 보니까 현재 매매가가 추가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에서 추가 분담금이 어떻게 더 추가되는지, 그래서 총 합 매매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시고 실수 없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두 단지 84 기준으로 국민평형 기준 추가 분담금까지 합한다면 30억 정도의 총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트리 오늘은 잠실이야. 오늘도 잠실 임장하느라 수고했어.